안녕하세요. 한국들캠 전략마케팅본부 이경아라고 합니다. 산업의 구분 없이 부품의 형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정밀도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축 및 로봇 가공과 자동화 워크플로우 및 시뮬레이션 기능이 결합된 오토데스크의 최신 캠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해당 솔루션을 활용해 각 제조 현장에서 최신 IT 기술과 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결합되어 구현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웨비나 순서는 기존 부품 가공 프로세스에서 2D 기반의 캠 작업이 가지는 문제점과 부품 가공을 위한 3D 캠 워크플로우와 그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과 정밀도를 요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디지털 캠 솔루션들에 대해 알아보고 오토데스크 및 한국델캠의 토탈 솔루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2D 기반의 부품 가공 캠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부품 가공 시장의 캠 작업 프로세스는 도면을 사용하여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로 발주처로부터 도면을 받으면 도면을 분석하고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지정하고 2D 캠 작성과 NC 데이터를 출력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2D 캠의 특성상 가공할 영역 선택을 위해 도면 기준으로 레이어 작성이 필요하고 공구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차가 많은 형상의 부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자는 도면마다 단차의 깊이 값을 고려하여 캠 데이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2D 기반의 부품 가공 프로세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캠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기로 입력하는 작업이 많아 작업자의 의존도가 다소 많아 보입니다. 기존 2D 기반의 부품 가공 문제점을 캠 작업과 기계 가동률, 데이터 관리 및 협업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캠 작업 중 기존 2D 기반의 부품 가공은 제품 설계 변경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면을 기반으로 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 설계가 변경되면 이 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또한 가공 영역이나 깊이 값을 도면 기반으로 설정하고 입력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도 인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불가하여 과삭이나 미삭과 같은 불량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비숙련자 같은 경우는 실제 가공할 때 이 공구 체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공구 깊이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자는 장비 앞을 떠날 수가 없어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입니다. 또 긴 캠 프로그램 시간이 가공 대기 시간이 길어져 이 기계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동일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데이터 공유와 작업자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지만 이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 버전 관리와 작업자들 간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품 가공을 위한 3D 캠 워크플로우를 통해 2D 기반의 캠 가공의 문제점들에 대해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부품 가공의 캠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 오토데스크와 한국델캠에서는 3D 기반의 캠 작업과 오토메이션,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제시에 앞서 부품 가공을 위한 3D 캠 워크플로우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공할 모델을 생성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캠 작업을 위해 좌표계 및 소재 설정을 할 거고요. 또 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정의하거나 공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전략을 선택하여 가공을 정의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이 황삭, 정삭, 챔퍼, 드릴 등 제품 형상에 알맞는 가공법을 정의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2D 기반의 캠 작업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실제 가공하기 전에 미리 가공에 대한 과절삭 및 미절삭, 공구 쉔커나 홀더 간섭, 그리고 클램프나 바이스 등의 기계와의 간섭을 미리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서는 공구 경로 데이터를 지정된 CNC 기계에 맞게 G코드 형태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출력된 NC 데이터를 기계 장비로 전송하여 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2D 기반의 캠 프로세스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으로 오토데스크와 한국델캠이 제공하는 3D 기반의 캠 작업, 오토메이션,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삭 가공인 어댑티브 클리어링입니다. 3D 기반의 황삭 가공인 어댑티브 클리어링은 가공 부품에서 스톡을 대량으로 제거하고 모델 크기에 가까운 모양으로 황삭하는 밀링 공정이며 일반적으로 고속 머시닝, HSM 툴패스라고 합니다. 고속 가공에는 더 넓은 절삭폭, 그러니까 이 사이드 컷과 더 긴 절삭 깊이 및 공구 경로 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D 어댑티브 클리어링 가공을 선택하고 소재 설정을 하고 툴탭에서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공구 선택이 완료되면 지오메트리 탭을 선택하고 이 가공할 윤곽 형상이나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바닥 윤곽을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가공하고자 하는 모델의 윤곽 모서리나 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형상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트 탭에서 안전 높이 값을 확인하고 이 버텀 높이 값에 마이너스 0.3mm를 입력하겠습니다. 패스 탭에서는 가공에 필요한 옵션 값들을 변경하거나 이 원하는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옵션 항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관련 옵션 값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클릭하고 완료된 툴패스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댑티브 클리어링 툴패스는 공작물에서 직각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대신 부품의 형상을 따라 원호 모션을 계산하여 가공합니다. 그 결과 부드러운 유체 움직임으로 가공되며 실제 가공 시 기계가 움직일 때 이게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NC 경로의 일관된 절삭량으로 공구 마모와 공구 파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댑티브 클리어링 가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구의 층날을 모두 이용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절삭 효율을 높이고 공구 전체 플루트의 마모를 분산시켜 공구 수명을 연장하고 공구나 기계의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황삭 공구 경로에 비해 소재 제거율을 높일 수 있는 가공 전략입니다. 이처럼 어댑티브 클리어링 황삭은 기존 황삭에 비해 공구의 반경 방향, 레디얼 및 툭방향 절삭 깊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툴패스입니다. 일반 황삭과 비교하여 황삭 시간을 4배 이상 단축하고 공구 수명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어댑티브 클리어링과 같은 고효율 머시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기반의 챔퍼 못따기 캠 가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2D 못따기 가공 전략을 선택합니다. 툴탭에서 못따기에 사용할 챔퍼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 선택이 완료되면 지오메트리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탭에서는 못따기 할 윤곽 형상을 선택할 텐데요. 포켓 형상의 가장 윗 모서리와 모델의 가장 윗면 모서리, 그리고 열린 포켓 모서리까지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트 탭을 선택하고 안전 높이 및 버텀 높이를 확인하고 패스 탭을 선택합니다. 보정 타입 설정을 변경하고 못따기 여유 값을 입력합니다. 자, 못따기 공구 팁 옵셋 값과 챔퍼 폭 등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링킹 탭은 공구 진출입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며 리드인 반경 값을 입력하고 자, 다음으로는 진입 각도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인 거리 값을 0.6으로 입력한 다음 계산 버튼을 눌러서 이 못따기 툴패스가 계산된 형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산이 완료된 이 못따기 툴패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가공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보이지 않게 하고 가공이 완료된 형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부품은 모서리에 못따기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못따기 가공은 부품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오토데스크 3D 기반의 캠은 못따기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아도 모델의 모서리만을 선택하여 못따기 가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공구 경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아야 합니다. 이 열린 포켓의 가장자리 끝에 지금 현재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못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자리 끝까지 가공된다면 공구가 파손되거나 부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토데스크 3D 부품 가공 캠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가공하고 공구가 부품의 손상을 피할 수 있게 못따기 가공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3D 캠 작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툴패스 편집입니다. 이 화면은 브라켓 모델로 툴패스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툴패스만 가공에 사용할 건데요. 활성화되어 있는 툴패스에서 이 붉은색 사각형 영역의 툴패스는 가공에 불필요하며 이 부분의 툴패스는 트림하여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하기 전과 편집한 후의 가공 시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할 툴패스를 활성화하고 리본 메뉴에서 모디파이 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라낼 영역에 이 바운더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더리 영역이 생성이 완료되면 이 트림 창에서 outside keep, 그러니까 바운더리 기준으로 바깥쪽 툴패스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툴패스를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툴패스가 트림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툴패스 편집은 닫힌 바운더리 내부, 외부에 있는 툴패스 일부를 자르는 기능입니다. 전체 툴패스를 재생성할 필요 없이 새로운 리드링크도 자동으로 생성하며 캠 작업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가공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된 툴패스의 가공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집 전 툴패스보다 가공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툼스톤 공정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툼스톤 프로젝트는 앵글 플레이트 다면 가공에 있어 공작물을 부착할 면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다중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해 준 뒤 공작물이 위치할 위치값만 입력해 주면 툼스톤 프로젝트 세팅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툼스톤 프로젝트가 세팅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소재의 높이가 각각 다르고 다른 파트들이 툼스톤 프로젝트에 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툼스톤 프로젝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 중 간섭 체크 및 다중 가공물에 대한 사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시뮬레이션 과정도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3D 기반 부품 가공을 위한 캠 작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모델을 비교해보니 두 개의 홀 부분에 가공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가공 결과를 원본 모델과 비교하여 과삭 및 미절삭을 실제 가공 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 중에 발생되는 모델과 공구, 또 모델과 기계 간섭을 사전에 확인하여 실가공과 같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검증을 하게 되면 휴먼 에러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3D) 기반의 캠 작업에서 이 설계 수정 및 변경이 빠르게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CAD/CAM 통합 환경에서는 모델의 수정 변경 시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각도와 지름값을 변경했는데요. 매뉴팩처링을 선택하고 제너레이티브 툴페이스를 선택하면 이 변경된 모델 형태대로 자동으로 툴페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각각의 툴페이스를 수정할 필요 없이 변경된 모델링에 대해 자동으로 캠 데이터가 수정되고, 이와 같이 모델의 수정 변경 시 모델링 기반의 툴페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입력 및 도면 판독 오류로 인한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관리 및 협업의 장점입니다. 이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CNC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 무제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서버 관리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파일별 리비전, 디비전 구분 없이 프로젝트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업 지시서, 코멘트, 구성원 권한 설정, 실시간 업무 관리 등 설정해서 관리 데이터와 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형상이 복잡하고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부품 가공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복잡한 형상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부품 가공을 표준화, 자동화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홀 자동인식 오토메이션을 이용하여 모델의 홀 작업 간소화 및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홀 자동인식 기능은 솔리드 모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카운터 싱크 등과 같은 홀 형상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홀의 치수에 따라 공구 선택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프로그래밍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홀은 모든 평면 및 임의의 면에서 인식되거나 특정 설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의 자동화 표준화를 위한 오토메이션 개발 사례입니다. 부품 가공 전용 자동화 캠 프로그램으로 업체의 가공 노하우를 표준화시킬 수 있으며 3D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캠 작업이 가능합니다. 부품 가공의 홀, 포켓, 밀링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거나 비숙련자가 많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가공 자동화 표준화를 위한 오토메이션은 장비에 따른 공구 표준화, 가공 표준화, 공정 표준화, 가공 순서 표준화를 통해 동일한 제품 및 형상에 따라 공구 선정과 장비별 공구 매거진을 표준화할 수 있으며 스핀들 및 피드, 가공 조건까지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링 황삭이나 정삭, 홀 가공 등의 공정을 업체 스타일에 맞게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분석 및 인식을 통해 홀 가공을 정의하고 색상을 통한 홀 타입을 분류할 수 있어 복잡한 홀 가공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앞의 홀 자동인식 오토메이션과 비슷한 기능이지만
이 모델 분석을 통한 형상 인식은 홀뿐만 아니라 페이스와 단면 가공, 윤곽 가공, 포켓 및 측면 가공과 같은 전반적인 밀림 가공에 필요한 가공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델 분석을 통한 형상 인식과 함께 이 피처가 정의되고 이 정의된 피처에 의해 가공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처 기반으로 생성된 가공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가공 조건값들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 캠이지만 가공 데이터 생성 후에도 수정 및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이 오토메이션 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 작업 지시서 및 프로젝트 배치 기능이 가능합니다.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공정 순서, 공구 번호, 공구 지름, 가공 조건, 공정별 가공 시간 산출과 가공품의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모델링까지 이 이미지를 한 장의 작업 지시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 자동 배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반복적인 모델에 대한 연속적인 자동 연산이나 이 여러 프로젝트 파일을 지정하여 동시에 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부품인 경우에는 배치 기능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 작업자의 프로그램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3D 기반의 부품 가공과 오토메이션, 그리고 툼스톤 다축 가공을 도입한 INT 사례를 보겠습니다. 2D 기반의 도면을 사용하여 NC 데이터를 생성했던 INT는 캠 작업과 기계 가동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면을 사용하여 캠 작업자가 이 단차 및 깊이 값을 고려하여 캠 데이터를 생성해야 했고요. 공구 및 툴 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앞을 떠날 수가 없었고, 이 긴 캠 프로그래밍 시간으로 가공 대기 시간이 길어져 기계 가동률이 25%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 이 작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숙련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3D 기반의 캠과 또 오토메이션, 그리고 간섭 체크 및 기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사전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캐드캠 통합 환경에서 모델링 기반의 툴패스를 생성하였고요. 물론 툼스톤 다축 가공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INT는 이런 솔루션 도입으로 캠 작업 시간 단축, 단차에 대한 확인 과정과 가공 깊이 확인 과정을 없앨 수 있었으며 이 불량 감소와 장비 가동률이 증가되었고요. 납기 단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축이나 3축으로 가공할 수 없는 부품은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세션은 정밀도를 요하는 복잡한 형상의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디지털 캠 솔루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축 가공 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토데스크 다축 가공은요, 현재 화면에서는 4축 로터리 기계 가공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결정 5축이라고 불리는 3+2축 가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연속 5축 기능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축 가공의 장점은 소재와 공구를 한 번의 세팅으로 부품을 가공할 수 있어서 이 가공 정밀도 및 세팅 오류로 생기는 불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컷 및 복잡한 형상의 제품 가공이 가능하며 공구 길이를 짧게 세팅할 수 있어서 제품의 표면 조도가 향상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시간 단축과 소재와 공구 세팅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 전체적인 생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다축 가공 캠은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계 구조부와 공구 사이의 충돌 또는 구조부와 모델 사이의 충돌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간섭 체크를 통해서 공구 홀더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툴패스의 색상을 다르게 분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분리된 충돌이 일어나는 툴패스에 대해서는 자, 공구 길이를 조정하여 툴패스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머신 컨트롤을 이용해서 가공 데이터를 생성 후 조그 및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축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재설정된 공구 축 방향에 따라 새로운 작업 좌표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기계 형상과 함께 이용해서 실제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구 홀더나 싱크와의 충돌을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축 가공 캠은 공구축 제한, 공구축 충돌 자동 회피, 기계축 제어, 공구축 편집 등의 솔루션이 제공되며 실제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 형상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한 오축 가공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축 가공 캠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성 하이테크는 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가공과 항공기 부품 및 치공기 가공, 방산 부품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명성 하이테크는 긴 캠 프로그래밍 시간과 분량으로 인한 품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와 가공상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소재 비용을 아끼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다축 가공 캠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다양한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서 작업 편의성이 향상되었고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된 영역에만 재계산을 함으로 또 연산 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리드링크 설정으로 가공 중 불필요한 공구 들림이나 에어 커팅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툴패스 포인트를 재배열함으로 공구의 가감속을 최소화하고 직선 구간 및 코너 구간에서 이 모두 일정한 가공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밀도나 표면 조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자, 모델을 불러오고 공구만 세팅하면 툴패스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프로그래밍 시간이 50% 단축되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작업 공정의 시간을 70%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육축 다관절 로봇 가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은 육축의 헤드단에 어떤 장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작업 티칭이 아닌 캠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의 로봇 모션을 제작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존 로봇의 활용 영역이 훨씬 넓어진 셈입니다. 다관절 로봇 가공 캠은 3D 작업 모델을 대상으로 이 캠의 다양한 툴패스, 경로를 생성하고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패턴의 툴패스 경로를 제공해서 포인트 개수에 제한 없이 빠른 경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로봇 구동에 대한 싱귤러리티, 충돌, 리미트 제한에 대한 검증과 해당 영역에 실제 가공과 같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로봇 구동 프로그램 출력은 저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로봇 구동 언어로 컨버트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는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여 이 대형 항공기 부품의 커팅 가공을 하는 영상입니다. 워낙 대형 부품이다 보니 일반 머시닝 센터로는 가공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다관절 로봇을 활용해서 가공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적층 및 절삭 가공입니다. 로봇 적층 제조 기술은 적층과 CNC 절삭 가공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현재 화면에는 로봇 모델과 오토데스크 로고 모델이 불려져 있습니다. 적층 가공 방법으로는 내핍 적층 전략과 표면, 그 다음에 피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툴패스도 적층 경로로 변환 가능하고요. 이 내핍에서 만들어진 경로도 이 안으로 불러 들어와 작업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층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지그재그 방법을 선택하여 이 적층 경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툴패스를 확인해 보면은 2차 후가공을 위하여 모델보다 조금 더 크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어 또한 서로 교차되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툴패스 경로를 기준으로 로봇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 자동으로 각종 싱귤러리티며 로봇의 각축 리미트, 충돌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로봇 구동 프로그램 출력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로봇 구동 언어로 컨버트하여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적층 가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적층과 가공, 이 두 가지 공정을 하나의 장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산업용 하이브리드 금속 3D 프린터 개발을 한 맥스로텍의 사례입니다. 현재 화면에는 이 로봇이 적층하고 있는 시연되는 모델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고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맥스로텍은 산업용 금속 프린터 출시에 앞서 이 적층과 가공 두 가지 공정을 하나의 장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캠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고, 이 고가의 캠 프로그램 대신 가격 대비 효율이 월등한 오토데스크 하이브리드 캠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오토데스크 하이브리드 캠 솔루션은 6축 구동 기술로 정밀 기술을 커버할 수 있고 절삭과 적층이 이 하나의 캠으로 커버할 수 있는 캠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3D 프린팅한 적층 부품의 후 처리를 위한 장비 이동, 원점 세팅, 후 가공 등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데스크 하이브리드 캠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 고출력 레이저로 원 소재를 녹인 후 금속 분말을 분사해 용융하는 이 DED 방식으로 이 정밀도가 머리카락 10분의 1 가량인 7 마이크로미터급 정밀 부품을 1m 크기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산업용 하이브리드 금속 3D 프린터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한국델캠의 토탈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와 한국델캠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퓨전 360, 지능적인 자동화 캠인 피처캠, 그리고 인벤터 캠 등과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축 가공이나 로봇 가공,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공과 같은 전용 가공 전략 캠인 파워밀 등 이 모든 부품 산업을 아우르는 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내 데이터 파일 공유 및 협업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발주처가 많은 인가공 업체나 제품 데이터 변경이 빈번하고 협업하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2D나 3D 데이터 및 캠 프로젝트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권한 부여로 데이터 보안 관리에 용이하고 이 데이터 변경 시 알림 기능으로
데이터 변경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채팅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유하기 용이합니다. 자, 또한 가공기 모니터링 솔루션은 현장 가공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 현장에 가공기가 많거나 다양한 파트를 가공하거나 이 발주처가 많아서 납기 관리가 복잡한 현장에 탁월합니다. 실시간 공정 정보를 분석하고 또 가공 시간을 기계 컨디션별로 예측하고 스케줄 기능을 활용해서 이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공기 모니터링 솔루션이 지원하는 컨트롤러는 화낙, 하이덴하임, 지멘스, 마작, 오쿠마 등 거의 모든 가공기 컨트롤러에 대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2D 기반의 캠의 문제점들을 3D 기반의 캠 작업과 오토메이션 솔루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캠 가공 시간 및 이 불량으로 인한 문제는 다축 가공 도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용 하이브리드 금속 3D 프린터 캠은 적층과 절삭이 동시에 지원되는 하이브리드 캠으로 커버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앞서 설명한 가공기 모니터링 솔루션과 도면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더해지면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는 토탈 매뉴팩처링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와 한국델캠은 캠의 전 공정을 아우르는 토탈 매뉴팩처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Q&A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잠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측 밀링 가공뿐만 아니라 이 선반 가공까지 지원되는지요? 또한 선반에서는 자동 선반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에 오토메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동화 표준화를 해놓은 그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선반 가공 부분에까지 이 가공이 지원이 되고요. 이 자동 선반은 그 부분에서 가공,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D에서 형상이나 치수가 변경될 때 작업 완료 캠 작업의 데이터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가요? CAD-CAM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 CAD를 수정하거나 모델이 변경이 됐을 때 이 툴패스의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기등록된 D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공 조건, 속도, 패스 등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은 지원이 되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잡한 형상은 완벽하게 자동화를 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순한 이런 형상의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에 따른 절삭 무경험자도 공구 툴 설정 관련 기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요? 현재 그 한국델캠과 오토데스크에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툴 설정 관련해서는 무경험자도 충분히 쉽게 설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뭐 프로그램 자체도 좀 쉽게 되어 있고요. 또 관련 자료나 이 교육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가공 제품에 따라 가공은 황삭, 중삭, 정상이지만 생산하는 업체 경력자마다 다양하게 작업 프로세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제품 품질 향상과 가공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 고민입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자동 간섭 체크할 수 있어서 좋다는 멘트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 웨비나 관련한 주제 또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이 한국델캠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